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턱끝 축소술 중에 T절골 수술을 통한 턱끝 축소술과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후에 생긴 이렇게 턱선의 변형, 다시 말하면 입가 꼬리 끝 쪽으로 내려오는 이쪽 부위의 함몰과 이중턱, 또 반대쪽에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입가 끝쪽으로 나오는 이쪽 부위의 함몰과 이중턱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2015년 7월경에 수술을 받으셨고 저한테 내원하신 거는 2015년 12월경인데요. 당시 촬영한 CT를 보시면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윤곽 3종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이죠. CT에서 보시면 턱선에 특별한 무리는 없고 턱끝 축소, 길이 축소와 폭 축소를 동반한 이제 T절골술을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전진술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뼈 음영에서 보면 크게 울룩불룩하거나 함몰이 있거나 그런 부위는 관찰이 되지 않지만 실제 환자분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턱 끝의 양쪽에 함몰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턱 끝에 이렇게 T절골로 인한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현상과 또는 뼈가 부족해서 생기는 함몰로 인해서 이렇게 딤플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턱보조개라고들 많이 하죠. 약간 남자들 턱에서 남성성을 강조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요. 여배우로는 미란다 커라는 분이 이런 턱끝에 보조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턱끝 모양은 약간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피질골 절골이 된 절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악각 절제와 턱끝의 약간 전진, 그 다음에 턱끝 폭 축소, 길이 축소가 동시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턱선의 뼈 모양은 크게 함몰이 관찰되지 않는 이런 자연스럽게 비교적 잘 된 수술의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턱도 개턱이지만 이 부위의 함몰이 특징적으로 너무 싫었고 또 턱끝에 이렇게 턱끝 근육이 뭉치면서 생긴 턱 보조개, 그 다음에 이중턱, 이런 부분이 좀 불만이셨던 분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과절제된 모습이 보이고요. 특징적으로 이쪽 부위에 함몰이 관찰이 되고 있죠. 뼈로 보면 음영에서 특별한 계단 현상이나 어떤 뼈가 부족해서 생기는 패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연부 조직상에서는 이렇게 함몰과 이중턱, 그 다음에 턱 보조개 갈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턱 보조개라고 불리는 부분이 보이고요. 또 턱끝 양쪽으로 이렇게 함몰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더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턱끝 함몰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위 역시 약간 함몰이 돼서 문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각턱 절제술이 과할 때, 뼈가 많이 축소됐을 때 연부 조직과 안면 표정 근육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뼈 모양은 매끈한 데 반해서 피부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약간 울퉁불퉁한, 앞서 설명드린 꺼지고 늘어지고 꺼진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턱 라인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한 7년 전에 수술했던 환자분의 모습인데요. 이건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많이 예쁘셨던 분이고 턱선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 한 7, 8년 전에는 V라인이라고 해서 뾰족한 턱을 만드는 게 항상 유행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불룩한 모습이 싫어서 좀 갸름하게 만들고 싶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각턱도 굳이 손봐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실제 당시에도 사각턱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요. 하지만 요 불룩한 모습이 싫어서 요 부분을 뼈 삭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뼈 삭제가 일어난 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짐과 함몰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턱끝만 뾰족해지는, 딱히 표현된 모습이 없어서 인버티드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뒤집어진 오메가 모양이 뒤집어진 모양으로 턱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측면에서 보시면 특징적인 함몰이 관찰되고, 또 이렇게 턱 수술로 인해서 뼈 삭제가 많이 된 경우에는 이 연부 조직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약간 수술 전에 비해서 턱끝이 매달리는, 그러니까 매달린 턱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행인 친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턱끝이 매달리는 투탕카멘과 같은 약간 그런 어색함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을 몇 개월 지나고 본 후에 사실은 제가 놀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고민을 했고, 이게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몇몇 환자에서 발생되는 경우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 삭제 때문에, 뼈는 매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 역시도 뭐 원인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보지 못하고 단순히 이 볼 처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볼이 늘어진 거를 어떻게든 당겨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실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뭐 울세라니 어떤 레이저 치료도 해봤고요. 하지만 약간 호전된 모습은 파란색 화살표 부위에서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볼 처짐은 약간 좋아진 모습이 보이지만 이 함몰된 모습이나 어색한 턱끝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은 2016년 말에 내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수술을 했을 거고요. 한 6, 7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지만 볼 처짐은 약간 뭐 여러 번의 리프팅 수술과 시술들로 좋아진 모습이 있지만 특징적인 부분의 함몰과 어색한 턱끝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이고요. 또 턱끝이 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늘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함몰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를 만들고 나서 사실 반복적으로 몇몇 환자를 또 이게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경험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많이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한 4, 5년 전에 CT를 보다 보니 이 교근과 이 입꼬리 내림근이 이러한 모습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환자들 CT를 좀 되돌아보는 경우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특징적으로 교근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 상방으로 옮겨가는 당기는 힘과 이 입꼬리 내림근이 뼈와 분리되면서 위쪽으로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 두 근육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뼈가 많이 삭제되면 연부 조직의 탄력이 좋지 않거나 약간의 탄력이 떨어지는 분이나 뼈 삭제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옆면에서 보시면 요 교근의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교근의 수축 방향은 상방이기 때문에 교근 겉에 붙어 있는 피부가 위로 당겨 올라가서 특징적인 이런 오목한 함몰이 발생하고 요 사이 부분에는 마땅한 근육이 없어서 약간 늘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 당김 내림근이라는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 머슬이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술 시에 이 근육이 뼈와 분리가 되고 뼈가 삭제가 되면 이 근육 역시 짧아져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짧아지는 방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의 피부에 특징적인 함몰이 관찰되게 되죠. 또 사각턱 삭제가 많이 된 경우에는 이 침샘이 도드라져서 또 불룩한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환자에서는 이러한 근육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함몰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턱 끝에 있는 T절골로 인해서 뼈를 모으는 과정에서 펼쳐져 있던 근육이 적절히 재배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룩해지는 근육의 모습 때문에 특징적으로 턱 끝에서 이렇게 턱 보조개라고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뼈 수술을 하면서 연부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자른 모양대로 잘 자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뼈 수술이 단순히 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 조직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이제 사실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진 턱끝을 어떻게든 길게 턱 근육을 길게 연장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은 마땅한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부족한 뼈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가 되면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운 상태가 되죠. 근데 의사들한테 이러한 불만을 호소하면 의사들의 답은 뻔하죠. 이제 수술은 오류 없이 매끈하게 잘 됐다. 이 사진처럼 뼈는 매끈하게 수술이 잘 되었고 살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 울퉁불퉁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초기에 들을 수 있는 답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에는 그래도 요게 남아있다면 리프팅 해라, 실리프팅을 한다, 또는 뭐 아큐스컬프를 한다 등등의 이제 권유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 왔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약간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짧아진 턱 근육을 어떻게든 길게 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은 마땅치가 않고요. 그러면 이 뼈 볼륨을 늘려주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뼈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 뼈를 이식해서 이 뼈 부족분을 메꾸자 라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부위에 보형물을 넣어서 뭐 볼륨을 보충해 주면 이러한 함몰이 교정이 된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고 내 뼈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보형물을 사용한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뼈 이식의 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으니 보형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정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수술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듯 합니다. 둘 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뼈 이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한 뼈 이식은 대부분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또 반복적인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 환자 역시 저에게 상담을 받은 후에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뼈 이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할 때 이 잇몸뼈에서, 잇몸뼈라는 게 이제 이쪽 부위인데요. 이제 쉔필라인이라고 해서 이쪽에 조금 사랑니 옆에 있는 이렇게 평평한 사각턱 뼈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서 뼈를 채취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해서 나사로 고정한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들뜬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또 이 뼈의 두께가 많아야 한 1~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수술 후에 환자분은 직후에 만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이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셔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하셨을 때 찍은 CT를 보면 고정을 위해 삽입된 플레이트와 스크류는 관찰이 되는데 반해서 삽입된 이식된 뼈의 모습은 거의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음영을 달리해 보아도 이렇게 스크류 금속은 보이는데 반해서 이식된 뼈 절편이나 어떤 흔적들은 잘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재수술을 하면서 보형물 수술을 계획을 하면서 제거된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뼈 조각은 이렇게 아주 작은 한 3mm가 채 되지 않는 길이의, 폭은 뭐 한 2mm 정도, 두께는 뭐 0.5mm 정도 될까 말까 하는 뼈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뼈가 흡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페디클드 그래프트라고 해서 혈관을 가지고 가는 이식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프리그라프트라고 해서 혈관 없이 조직만 조직 내에 삽입하는 그런 그라프트로 나누어지고요. 이식으로. 또 프리그라프트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서 지금 위에서 보신 이런 식으로 얹어주는 방식의 온레이 그라프트가 있고요. 또 턱끝 길이 연장을 위해서 절골을 하고 이 사이 공간에 뼈를 끼워 넣는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레이 그라프트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발치되고 난 후에 이 안을 뼈로 채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접촉면이 남아있는 뼈와 접촉을 하고 이식된 뼈는 이렇게 위에만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접촉이 없는, 뼈와의 접촉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뼈 이식의 방법은 온레이 그라프트가 가장 많고요. 아주 부분적으로 광대 갭이나 어떤 턱끝 길이 연장을 위해서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가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의 뼈 이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뼈와 그 이식된 골 절편이 접촉 면적이 늘어날수록 뼈 이식의 생착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온레이 그라프트는 한쪽 면만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지고,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는 온레이 그라프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착률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뼈의 접촉면이 뼈의 생착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뼈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뼈 조직과 이식된 뼈가 이 곡률이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걸 맞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식된 골편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뜬 모습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는 것이 뼈의 흡수를 또 촉진하는 그런 한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환자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진은 ECT 피부명은 2015년에 저한테 12월경에 내원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올해 6월경에 뼈 이식 후에 9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이제 내원하신 모습입니다. 이 함몰 부분은 거의 개선이 안 됐고 오히려 수술 후에 그러니까 뼈 이식 후에 오히려 함몰이 약간 더 과장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도 보시면 2015년 모습보다 오히려 뼈 이식 후에 이런 함몰이 더 과장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연부 조직의 이 반시계 방향 로테이션도 이때가 더 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함몰이 오히려 약간 더 심해진 모습이고요. 이 연부 조직의 밑으로 떨어지는 행잉친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턱 연부 조직의 모습도 지금 2016년에 뼈 이식 후에 9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찍은 CT에서 조금 더 관찰이 되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이렇게 턱보조개라고 불리는 부분도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이고 함몰이 더욱더 좀 또렷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고개를 완전히 든 모습에서도 이런 턱보조개가 관찰이 되고요. 함몰 역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보형물 수술을 계획하기 위해서 턱끝 사각턱을 만드는 폭과 또는 앞에 전진이 필요한 부분과 또 이 옆편에 부족한 뼈의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디자인한 그림입니다. 전진양, 길이 연장, 그 다음에 하악각의 위치 변화, 또 어느 정도 늘려야 될지, 또 각 옆면에서 볼 때 이렇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폭은 어느 정도 늘려야 될지, 턱에 비대칭이 있어서 폭은 왼쪽에서 오른쪽보다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그런 계획을 하였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쪽은 조금 더 많이, 그래서 5mm 정도 만들었고 좌측은 한 4mm 정도 만들어서 이 부족분을 보형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전진하는 것도 필요해서 턱을 약간은 전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쪽에 옆에 볼륨을 줘서 턱선이 조금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도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인데요. 수술 전에 이 환자분의 이제 2015년 CT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약간의 입이 삐뚤어진 이런 기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폭 자체도 이쪽이 조금 더 넓고 이쪽이 조금 더 작은 형태고 하악각의 모습도 이쪽이 조금 더 가파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이 조금 더 함몰이 있는 모습이고 약간 삐뚤어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부족한 턱끝의 양도 이쪽 각이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더 함몰이 많아서 실제 수술할 때도 이쪽을 더 많이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은 모습입니다. 이쪽은 조금 만들었고요. 하악각을 외축으로 나가는 볼륨도 이쪽이 이쪽에 비해서 한 1, 2mm 정도 더 많이 만든 모습입니다. 옆 측면에서 사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보형물을 통해서 이쪽 볼륨이 회복된 모습이고요. 하악각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이고 턱끝도 약간 전진을 해서 이렇게 턱끝에 턱보조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반대쪽 모습에서도 이쪽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줬고요. 우측을 좌측에 비해 많이 줬고 하악각 만들었고 턱 전진된 모습입니다. 고개를 약간 든 모습에서도 이쪽을 조금 더 볼륨을 밑으로도 앞으로도 많이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전 모습에서 이쪽 폭이 더 좁기 때문에 턱이 이쪽으로 치우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악각을 만들 때 외측 볼륨도 이쪽을 조금 더 줘서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불룩해져서 그런 비대칭을 조금은 개선하고자 했고요. 이 환자분의 수술 후 모습입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 2개월 정도 경과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호전된 모습은 관찰이 되고요.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매달려 있던 모습이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악각도 정면에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지만 약간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O 했을 때의 모습에서는 이중턱도 사라지고 이 턱 끝에 뭉치고 매달리는 모습도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양 옆으로 있던 함몰 부위가
조금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의 볼륨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입이 움직이면서 변하는 구조에서 턱이 좀 과하게 넙대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수술 계획은 사실은 약간 언더 컬렉션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듯이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몰된 부분이 O 표정했을 때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턱끝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약간 삐뚤어진 모습도 교정이 약간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E 했을 때 특징적으로 턱끝이 아래 방향으로 더 매달리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약간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턱끝에 이렇게 호두주름이라고 생기는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던 부분과 턱 보조개가 있던 것이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약간 볼륨이 양측에 생긴 것은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함몰이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형물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근육이 땡겨 올라가고 연부 조직이 처져서 생긴 문제를 보형물로만 해결하다 보면 약간 보형물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보형물은 이렇게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표정을 지었을 때는 굉장히 불룩하게 어색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언더 컬렉션 한다고 해서 약간 부족한 듯이 교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이렇게 턱끝에 전진이 약간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 함몰과 이 뭉친 모습들이 조금 개선된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함몰 부위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약간의 전진을 통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던 연부 조직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약간의 길이 연장이 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턱 라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 남아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죠. 사각턱 재건하면서 하악각이 조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볼륨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볼륨이 생기면서 이렇게 가던 이런 턱선 라인이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 보이던 이중턱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악각 라인도 약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볼륨이 이쪽 부위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뼈 이식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이유 때문에 흡수라는 것이 일어나서 기대했던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나 온레이 그라프트라는 그 뼈 이식 방식의 한계 때문에 그 뼈 이식 절편이 완전하게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흡수가 돼서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수술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ECT처럼 반복적인 수술은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받고 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괴로워서 뼈 이식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이식된 뼈는 다 없어지고 오히려 연부 조직의 손상만 가중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턱끝이 매달리는 그런 모습과 함몰이 더 과장되는 이런 모습을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또 뼈 이식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방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건대 턱끝 재건 수술에 있어서 뼈 이식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뼈 이식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듯이 그렇게 환상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듯 하고요. 그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1년은 최소 경과한 후에 모습을 보고 뼈가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